콤마 때문에 18세기에 미국에서 지금 돈으로 약 3,800만 달러, 약 425억의 손해를 봅니다. 현대에 와서 1999년에 우리도 잘 아는 군수업체이면서 특히 비행기로 유명한 록히드 마틴사가 7천만 불의 손해를 봅니다. 2014년에 이 콤마 때문에 500만 불의 소송이 걸리고 한 회사가 대법원으로 가기 전에 직원들과 합의를 합니다. 우리가 콤마를 쉽게 보는데요. 콤마는 문장의 논리성을 뒤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의 기호입니다. 이 콤마를 포함해서 많게는 20개의 문장 기호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펑츄에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문장 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문장 보호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 다시 잘 못하는데 문장 보호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이 문장 보호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상 하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들기보다는 하나하나 기본 개념부터 쌓아 올리면 이렇게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영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문장 보호들의 역사와 재밌는 사건들로 문장 보호를 공부해보면 어렵고 까다롭고 헷갈리는 문장 보호들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체화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 문장 기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문장 기호를 쓰는 법이 있습니다. 1933년 조선 어학회에서 이 한글 맞춤 통일안이라는 것이 발표가 되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국립국어관이라고 해서 정부 관할 아래 맞춤법을 통일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을까요? 영국도 영어를 쓰고 미국도 영어를 쓰고 호주도 영어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를 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어디서 통일시켜야 되죠? 영어가 전세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처럼 통일안이라는 것을 갖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것은 확실히 해야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늘 이야기드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가장 재밌고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 1872년 미국 관세조항에 빨간 동그라미 친 곳을 보시면 컴마가 있습니다. 이 컴마 하나의 가격은 당시 금액으로 200만 불이고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약 3,840만 불입니다. 이 작은 실수로 미국 정부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원래는 fruit plant입니다. 과일나무의 경우에만 세금 감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일에다가 세금 감면을 해놓으니까 과일 수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컴마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걸 재밌는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단어들을 리스트할 때 쉼표를 넣어서 하나하나의 아이템을 분류하는 것을 리스팅이라고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컴마 종류를 정리할 때 다시 공부할 내용이니까요. 리스팅입니다. 다음은 숫자입니다. 숫자에는 컴마와 피리어드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숫자를 하나 적어두겠습니다. 7천만 불입니다. 자, 여기는 컴마와 마침표가 들어갑니다. 이 마침표를 미국에서는 주로 period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full stop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숫자 7천만 불은 록히드사가 유럽 나라에서 본 손해 금액입니다. 당시 록히드사의 대표는 That comma cost Lockheed $70 million 라고 말을 합니다. 콤마 하나 때문에 록히드는 7천만 불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 정확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록히드사가 아무리 크지만 자기네 군수용품들을 국가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록히드는 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들을 논디스클로저라고 해서 비공개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알려진 것은 환율 레이트를 적용하면서 컴마와 피리어드가 잘못 찍힌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록히드사가 7천만 불의 차익이 발생을 하는데 계약대로 지불하라고 했던 겁니다. 을의 비애죠. 영원한 값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류가 왜 발생했는가 하면 바로 이 피리어드와 콤마의 사용이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얼마죠? 7천만 유로입니다. 콤마와 피리어드가 바뀌어 있죠. 이런 연유로 록히드사에서는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트의 변화가 7천만 불의 손해를 입힌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거니까 미국이나 영어권 숫자만 일단 확실히 해두면 됩니다. 자, 우리와 똑같습니다. 소수점을 중심으로 위쪽은 코마로 1000단위마다 찍어주면 되고요. 소수점은 피리어드로 찍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컴마를 리스팅할 때도 찍고 넘버, 숫자를 할 때도 사용된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영상 핵심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옥스퍼드 대학과 뉴욕타임즈의 컴마 전쟁입니다.
이 컴마 때문에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전쟁이 재판까지 확대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니까 너무 공격적이긴 하네요. 사실 전쟁까지는 아니고 이 콤마 사용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맞춤법을 배우면 훨씬 체화가 빠릅니다. 그냥 맞춤법 공부는 아무리 해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에 가면 메인주라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매사추세츠 위에 뉴햄프셔라는 그 주가 있고요. 그 위에 메인주가 있는데 이곳에 위치한 한 낙농회사의 운전기사들과 회사가 고용계약서 해석을 두고 재판을 벌입니다. 500만 불짜리 소송이 벌어집니다. 자, 계약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문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핵심되었던 내용은 이곳입니다. Packing for shipment or distribution of. 여기에 O가 있잖아요. O 앞에 컴마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 처음에 이야기해서 리스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열거를 할 때 fruit, plant, animal, 그리고 마지막에 and나 or를 쓰고 어떤 단어를 쓰면 리스트가 완성이 되죠. 즉, 쭉 콤마를 열거를 하고 마지막에 and나 or라고 쓰면서 무엇이라고 쓰면 열거의 모습이 문장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and나 or 앞에 콤마를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됩니까? 우리도 이런 문장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여러분들도 작문을 할 때 이런 것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열거가 쭉 되어 있죠. 프로세싱, 얼리는 것, 말리는 것, 그리고 차에서 물건을 내려서 분배하는 것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패킹을 위해서 물건을 내리는 것과 분배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트럭 기사들은 아니다, 이건 하나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즉, shipment와 distribution이 하나라는 거죠. 두 일을 하나로 보면 둘 중 하나만 하면 오버타임을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오버타임이 어디에 속했냐 하면 디스트리뷰션에 속해 있던 겁니다. 사실 물건을 내리는 것만 하면 오버타임은 아니잖아요. 보통 오버타임은 물건이 내려지면 이 패킹하는 데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운전기사들은 이 두 개의 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라고 해서 아주 공신력이 있는 큰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and나 o 앞에 콤마를 붙여야만 분리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 신문이죠. 뉴욕타임즈는 콤마가 없어도 and나 o가 붙으면 분리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미국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네, 트럭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이렇게 쭉 열거를 할 때, 리스팅을 할 때 콤마를 끝까지 and나 o 앞에 붙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붙여주지 않는 경우는 위와 같은 재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뉴욕타임즈가 발끈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올라가도록 회사 측에 이야기를 하지만 회사는 포기하고 트럭 기사들과 합의를 합니다. 자, 오늘은 펑츄에이션, 자, 문장 부호 혹은 구두법이라고 하는데 이 펑츄에이션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펑츄에이션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문법을 하면서 조금씩 생략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깊이 다루지를 않았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의 클래프트절이라든지 접속사, 분사, 삽입절 이런 것들을 문법을 하면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이 펑츄에이션의 기본 개념이 조금 잡혀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 펑츄에이션의 기본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문법 부분들을 가져와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 펑츄에이션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쉽게 체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자, 이 시리즈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없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 향상에 당장은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